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봤고, 이제 나머지 채권, 나머지 채권들이랑 그 이외의 기타 당좌자산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상단에 1번에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대여금.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잖아요.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인데 이 대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앞으로 요 단기하고 장기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내에 빌려주고 받을 돈. 그 다음 장기 대여금은 1년 이후에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주고 받을 돈인데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빌려주고 받을 돈.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은 1년 이후에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기 대여금의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개정 과목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그 다음 관계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관계사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 자, 실무상 주주나 임원,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어떤 개정 과목 쓰냐면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실무상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할 때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게 자, 급여 10,000원을 가불해줬다. 10,000원 가불. 자, 종업원한테 급여 10,000원을 가불해줬다. 이 말은 종업원한테 돈 10,000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급여 빌려간 거니까 10,000원 미리 땡겨간 거는 빌려간 돈이잖아요. 돈이 현금으로 10,000원이 나갔다라고 하고 빌려주고 받을 돈은 대여금인데 우리가 종업원한테 빌려주고 받을 돈은 실무상 어떤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냐면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은 실무상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고 자,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거는 실무상 쓰는 개정 과목이고 우리가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 개정 과목을 뭘로 통합해서 표시하냐면요.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 대여금 10,000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에 정보이용자한테 보고할 때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라는 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페이지 상단에 단기 대여금이랑 파란색 글씨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실무상 그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은 실무상 단기 대여금은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과목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구분이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관계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럼 무시. 자, 그 다음에 그 단기 대여금의 위에서 네 번째 가운데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가운데 찾으셨어요? 가운데 단이 있죠. 단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분개할 때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은 분개할 때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나 12월 31일 날에 정보이용자한테 보고하는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례 볼까요? 사례 대여 시점 동그라미 1번의 대여 시점 3개월 만기로 현금 3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현금 30,000원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30,000원. 대변에 현금 30,000원 빌려준 돈이잖아요. 자,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을 돈이니까 단기죠. 3개월 만기니까 단기 대여금 30,000원. 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단기 대여금 3만 원과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빌려준 돈 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대여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빌려준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단기 대여금 3만 원을 대변에 빼요. 자, 돈을 받는데 모두 함께 받았대요. 이자 1,000원을 함께 현금으로 해서 하였다죠. 이자는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 1,000원. 빌려준 돈 3만 원 하고 이자 1,000원 해서 총 얼마를 받은 거예요? 3만 1,000원. 3만 1,000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해서 했으니까 현금 3만 1,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려준 돈 3만 원이랑 이자 1,000원 해서 현금 3만 1,000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수금 볼까요? 미수금도 앞에 채권할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미수금도 받을 돈이에요.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돈인데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냐면요. 상품, 제품 이외의 것,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받을 돈을 우리가 미수금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하단에 사례가 있는데 이건 됐어요.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유형자산 할 때 보고 지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채권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했고 대여금하고 미수금까지 해서 아까 채권의 종류 3가지 있다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기타 이제 당좌자산 개정 과목들 추가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상단에 3번에 선급금 있죠. 선급금 보겠습니다. 제가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선급금은 언제 사용하느냐면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고 급자가 지급할 급자. 금이 그냥 돈이에요. 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데 보통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자, 그럼 거기 가운데 사례를 볼게요. 자, 사례 동그라미 1번에 계약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A와 원재료 5만 원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 계약은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죠. 그럼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분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2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계약금 지급했을 때 자, 계약금 얼마 지급했냐면요. 2만 원 지급했죠.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서 2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자,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뭐다라고요? 선급금.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2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지급했을 때. 근데 실제로 이 날에 물건을 샀다. 지금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원재료 사려고 하는 거죠. 원재료를 샀으면은 차변에 뭐가 왔었어야 돼요? 원재료가 왔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날에 실제로 물건을 산 거예요? 아니면 계약금만 준 상태예요? 계약금만 준 상태이죠. 자, 이렇게 계약금만 줬을 때에는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선급금은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계약금 지급했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선급금. 자, 이렇게 했다가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원재료 수령. A에서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원재료 5만 원을 인도받았으며 계약금 2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실제로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만 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이 중에서 2만 원은 미리 준 거고 이번에 얼마만 줬어요? 3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건 구입했을 때 자, 원재료 구매. 자, 원재료 구매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겠죠? 원재료. 자,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5만 원. 차변에 원재료 5만 원이고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었어요? 2만 원 있었잖아요. 그 선급금 2만 원을 대변에 떨어야 돼요. 대변에 선급금 2만 원 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지급했대요? 나머지 금액은 현금.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실제로 물건을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 선급금을 떨면서 원재료로 대체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2만 원 준 게 실제로 물건을 산 거였으면 이 자리에 원재료가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급금을 떨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한다라고요? 원재료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임시적으로 선급금,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은 선급금 빼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임시로 계약금 줬을 때 썼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떨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 대체. 자, 선급금 설명을 했는데 뒤에 몇 페이지 잠깐 가보시냐면요. 121페이지 볼게요. 자, 121페이지에 그 6번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것도 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수금이 있는데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에요. 자, 계약금을 받았을 때인데 근데 그 하단에 사례 보세요. 하단이 아니라 그 선수금에 해당하는 사례. 동그라미 1번에 계약금 수령 있죠. 자, 제품을 10,000원에 매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겠죠. 네, 계약금 2,000원 현금으로 받았다죠. 그럼 차변에 현금 2,000원. 자, 계약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2,000원이고, 자,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대변에 뭐가 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품 매출이 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판 건 아니고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 쓰냐면요. 예,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품을 판매했으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왔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제품을 아직 판 건 아니고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일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 먼저 선자, 숫자가 받을 숫자, 금자가 돈이단 말이에요. 돈을 먼저 받았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잖아요. 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에요. 선급금은 구매자 입장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고, 선수금은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금 2,000원을 제외한 잔액 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제품을 총 얼마에 판 거예요? 네, 제품을 총 10,000원에 판 거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10,000원이에요. 자, 제품 매출 10,000원인데 물건을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자, 들어온 돈이 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2,000원은 언제 받았대요? 옛날에 계약금으로 받아놓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계약금 받았을 때 실제로 물건을 판 거였으면 대변에 뭐가 왔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제품 매출이 왔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고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수금을 빼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계정 과목. 원래 이 자리에 제품 매출이 왔어야 되는데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은 선수금 떨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제품 매출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10,000원에 판 거잖아요. 팔았는데 계약금 받아놓은 거 2,000원 하고 현금 받은 거 8,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 추가로 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부채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근데 121페이지 가기 전에 선수금 계정 과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앞에 25페이지 가볼게요. 25페이지 이제 4번의 가지급금인데 이건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급금 보겠습니다. 25페이지 가지급금. 자, 근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나갔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현금 등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계정 과목, 어떤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례 볼까요? 가운데 출장시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출장시. 판매사원 홍길동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명목으로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사원이 출장 갔을 때 자, 대변에 현금 8만 원이 나가겠죠? 예, 현금이 8만 원 나갔는데 이 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돈이 나갔으면은 나간 거에 대한 뭔가 증빙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출장 갈 때 돈만 미리 준 상태단 말이에요. 돈만 미리 준 상태이지 어디에 썼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은 보통 사원이 출장 갔을 때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인데 자, 사원이 출장 가면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원이 출장 가서 쓴 돈을 복귀해가지고 쓴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지 어디 썼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다라는 거. 자, 그럼 가지급금 잡혀있다가 이렇게 잡아놨다가 사원이 복귀하면 어디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이 복귀했을 때. 자, 사원이 복귀했을 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영업사원 홍길동에게 지급한 8만 원의 출장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비교통비로 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8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밝혔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내역을 밝혔으니까 대변을 빼야 되겠죠. 네. 원래 이 자리에 쓴 내역을 알았으면 쓴 내역을 적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사원이 복귀하면은 그 내역을 알 수 있겠죠? 자, 내역을 봤더니 여비교통비로 6만 원 썼다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여비교통비겠죠. 여비교통비로 썼으니까 여비교통비 6만 원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그러니까 8만 원 가져갔는데 지가 실제로 쓴 돈은 6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회사한테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돈을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떨고 사원이 복귀했을 때 쓴 거 여비교통비 6만 원, 그 다음 나머지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지급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임시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일까지는 그 원인을 밝혀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급금의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 있죠. 네 번째 줄에 최종 재무상태표에는 이러한 미결산 계정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이 가지급금과 같이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미결산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미결산 계정 과목은 결산 재무제표는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 여러분들 책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가지급금은 우리 실무상 있잖아요. 이런 의미로는 잘 안 쓰여요. 근데 실무 가보면 가지급금이 보통 대표이사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 빼간 거를 가지급금으로 쓰지 이런 용도로 쓰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보통 실무와 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약간 좀 있긴 한데 이 가지급금이 이런 경우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가지급금은 출장 갔을 때는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서는 가지급금은 출장 갔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임시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실무에서는 가지급금보다는 이러한 의미는 전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지급금하고 전도금 뭐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계정 과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나 전도금 비슷한 계정 과목이 똑같은 계정 과목으로 생각해도 되고 책에 그 가운데 4번에 가지급금 옆에다가 이렇게 전도금 같은 거다라고 하나만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지급금 설명을 다 드렸고 그다음 하단에 5번에 선납세금 있죠? 선납세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인세. 자, 법인세는 언제 내야 되느냐?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6월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거를 9월 말까지 신고인데 그런 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인 법인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거를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하여 기중에 미리 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원천징수의 경우.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S은행이 있다고 할게요. 자, S은행이 있는데, S은행이 각 법인한테 이자를 준다라고 할게요. 자, S은행이 각 법인한테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할게요. 10,000원. 26페이지 잠깐 볼까요? 26페이지 상단에 20만 원이네. 그 탈을 똑같이 맞출게요. 26페이지 상단에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 중 법인세 3만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각 법인한테 이자를 20만 원 줬다라고 할게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20만 원 받겠죠. 그럼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은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하여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은행에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주라고 해요. 세금을 얼마 뗐다라고 됐냐면요. 그 문제에서 3만 원 뗐다라고 됐죠. 예, 3만 원을 떼고 줬다라고 할게요. 떼고 지급했으면 17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자, 법인세 3만 원을 떼고 줬어요. 떼고 17만 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S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20만 원 주면서 3만 원 떼고 줬죠. 그러면 이 뗀 법인세를 S은행은 자기가 먹겠어요? 아니면 대납하겠어요? 예, 대신 세무서에다가 세금 납부를 해줄 거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자, 이런 걸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냐면요. 원천징수하다 이런 말을 써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할 건데 돈을 주는 자가 세금 등을 떼서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 주는 행위를 원천징수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3만 원만큼을 원천징수했죠. 세금을 3만 원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했다라고 하고 원천징수한 3만 원만큼을 대납할 거단 말이에요. 세무서에다가. 자,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는 이자가 얼마가 생긴 거예요? 20만 원이 생겼는데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띄고 받아요? 3만 원만큼의 세금을 띄고 받잖아요. 그럼 이 3만 원만큼의 세금은 원래 언제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고 했어요?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 이렇게 기중에 미리 세금을 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미리 떼인 세금, 기중에 미리 떼인 법인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미리 떼인 법인세를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예,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갑법인. 자, 갑법인은 이자를 얼마 받아요? 이자 수익이 20만 원이었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20만 원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자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뗀다라고 썼죠. 얼마 뗐어요? 3만 원 뗐죠? 예, 그 3만 원 뗀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하죠. 예, 선납세금 3만 원. 예, 세금 3만 원 뗀 거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고 기중에 미리 뗀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17만 원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20만 원인데 이자 20만 원 중에서 세금 3만 원 띄고 보통예금 통장에 17만 원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분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중간해납이라고 돼 있죠. 2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중간해납. 자, 중간해납은 뭐냐면요. 우리 법인은 있잖아요.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6개월치에 대한 반기 결산을 해서 8월에 있죠. 8월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간회납이다라고요. 1년치를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은 법인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경에 반년치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좀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중간회납이다. 법인세 중간회납. 그런 말을 쓰는데, 자, 중간회납세액으로 얼마를 납부했대요? 법인세 중간회납세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50만 원이 나가요. 빠져나가고, 자, 차변에 오는 계정가목은 뭐냐? 자, 50만 원 준 게 세금을 미리 준 거죠. 이렇게 기중에 미리 준 법인세를 뭐라고 하나요? 선납 세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 세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나 미리 법인세 낸 거를 선납세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납세금이 계정과목이 어디에 오는 걸 알 수 있나요? 차변에 오죠. 차변에 오는데 이 왜 차변? 자산이단 말이에요. 왜 선납세금은 자산이냐면요. 자, 기중에 법인세를 미리 내놨죠. 미리 줬기 때문에 대변에 돈이 나가고 차변에 자산이 오는데 왜 자산이냐면요. 이 세금만큼은 내년도 3월 달에 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미리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세금은 내년도 3월 달에 낼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내놓은 것만큼. 그래서 자산이에요. 요만큼은 나중에 세금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납세금은 차변 쪽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선납세금에 대한 설명도 다 드렸고, 이 선납세금이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건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일단 패스하세요. 패스. 제가 뒤에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그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마지막 6번에 현금 가부적 있죠? 자, 요거 설명을 할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가부적 보겠습니다. 26페이지 현금 가부적. 자, 현금 가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부적인데, 만약에 차변에 현금이 1,000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원장을 봤더니 차변에 현금이 1,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금액이 금고를 봤을 때, 회사의 금고에 봤을 때 금고에 딱 1,000원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안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딱 맞아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맞지 않은 경우, 만약 금고에 막 900원 있다. 예,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부적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거기 1번에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시액보다 많은 경우죠. 그거부터 일단 볼게요. 책 보세요. 예, 책에. 자, 그 가운데 사례 동그라미 1번에 현금 가부적 발생인데 실제 현금 잔액은 2,000원인데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3,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가 얼마다라고 돼 있냐면요. 실제 현금 잔액은 2,000원인데 지금 장부상 금액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3,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다르죠. 같지 않은 경우인데 장부상 3,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현금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이 3,000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얼마래요? 2,000원이죠. 현금이 많죠? 많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을 1,000원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0원을 줄여주고, 예, 그래야지 실제에 맞겠죠. 우리가 맞춰줘야 될 부분은 실제에다가 맞춰야 돼요. 실제. 이게 실제로 있는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은 실제 잔액이 진짜이기 때문에 저 금액에다 맞춰줘야 되는데 현금이 3,000원이 아니라 2,000원만 있으니까 1,000원 빼고, 예, 1,000원 빼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면은 차변에 해당하는 개념 과목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돼요, 모른대요? 발견했다죠. 예, 발견했고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현금 가부적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적 1,000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원인 규명한 경우이죠. 현금 부족액 중 600원은 이자 비용 지급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다.
그 1,000원 중에서 부족액 1,000원 중에서 600원만큼의 원인을 밝힌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 1,000원 중에서 600원만큼의 원인을 밝혔으니까 대변에 현금 가부족 600원을 떨어야 되겠네. 원인을 밝혔으니까 600을 떨고 자 원인이 뭐였냐 봤더니 600원의 원인이 이자 비용 지급이 누락됐다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이자 비용이죠. 원래 돈이 나갔을 때 왔었어야 될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족이라고 잡아놨던 거고 실제로 원인을 밝히게 되면은 떨면서 원인이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6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3번에 결산 부족액 중 현금 부족액 중 400원은 결산 시점까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근데 이 현금 가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이게 결산일이 되면은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야 돼요. 왜냐면은 돈이 나갔으면은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못 밝히면은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떨면 되냐면요. 자, 현금 가부족 4,000원은 결산일이 되면 무조건 떨어야 되겠고 결산일까지 원인을 모를 때에는 계정 과목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잡손실 4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를 때는 현금 가부족 원인 밝히면 떨면서 원인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은 계정 과목을 잡손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잡손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간 거는 맞는데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마땅한 게 없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하단에 2번 장부상 현금 잔액이 현금 시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사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실제 현금 잔액은 4,000원인데 장부상 현금 잔액은 3,000원이래요. 자, 실제는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4,000원.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부상 금액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3,000원이래요. 그럼 지금 어디가 더 많나요? 예, 실제가 더 많죠. 그럼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는 실제에다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진짜이기 때문에. 자, 여기로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럼 현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장부가 3,000원이니까 현금을 1,000원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늘려줘야 되겠죠? 실제로 가려면은. 실제가 4,000원이니까 4,00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변에 현금을 1,000원 늘려줘요. 자, 대변에 현금이 1,000원만큼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 현금 가부족이 되는 거예요. 현금 가부족 1,000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현금 가다액 중 600원은 이자 수익 누락분임을 확인하다라고 돼 있죠. 그 현금 가부족 1,000원 중에서 600원만큼의 원인을 밝힌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 600원을 떨고 현금 가부족 600원 떨고 원인이 뭐였냐 봤더니 자,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중에서 600원만큼은 이자 받은 거였다잖아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6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이자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가다액 중 400원은 결산 시점까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라고 돼 있죠. 자,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힌 거는 현금 가부족을 무조건 일단 떨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 400원을 차변에 떨어요.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힌 거는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요. 이건 자비기, 자비.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자비. 자, 돈이 1,000원만큼 많았죠? 예, 근데 어디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족 잡아놨다가 원인 밝히면 떨면서 원인. 근데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결산일까지 못 밝히면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라고요? 자비.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결산일까지 못 밝히면 잡손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26페이지까지 다 했고 이제 27페이지 필수 분개 연습이 있죠? 요거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풀 건데 자, 칠판 좀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필수분 연습 1번. A사에 대여해준 단기대금 30만원과 이자 3,000원을 자기가 수표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빌려준 돈 받은 건데, 빌려준 돈은 차변에 단기대금 30이네. 잘못되어 있네. 빌려준 돈은 차변에 단기 대여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장부상에 차변의 단기대금 30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있는 단기대여금이 대변에 떨리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대여금 30만 원 떨리고, 근데 받을 때 뭐도 함께 받았대요? 이자 3,000원도 함께 받았다죠. 그래서 30만 3,000원을 뭘로 받았대요? 자기학습표니까 현금이겠죠. 현금 30만 3,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려준 돈 30만 원, 이자 3,000원에서 30만 3,000원을 받은 거고, 2번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유 자금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현금 50만 원을 김영순 계좌에 입금하였다. 현금 50만 원이 대변에 나갔죠. 그 다음에 직원한테 빌려준 돈이죠. 이렇게 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뭐라고 했어요?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했었죠. 3번에 A사의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단기대금으로 전환하였다.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채권인데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대금에는 이자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외상대금을 오랫동안 안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자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인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말은 몰라도 되겠고 분개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 분개는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분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정 과목을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A사의 원재료 5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근데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럼 분개할 필요 없어요. 계약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건 분개해야 되겠죠. 거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20만 원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계약금 지급했죠. 계약금 지급한 거는 임시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어요?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 실제로 물건이 아직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는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은 얘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하면 되겠죠. 원래 원재료를 샀으면 차변의 원재료인데 계약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은 얘 빼면서 원재료 대체.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뭘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50이고 계약금 지급한 거 20이랑 외상 매입금 30 해서 원재료 50. 자, 6번 영업사원 김동민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40이 나가고 직원이 출장 갔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에 영업사원 김동민에게 지급한 출장비 4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해서 했다죠. 자, 그러면 사원이 출장 갔을 때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사원이 복귀하죠. 복귀하면은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떨면서 차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 출장 가서 쓴 비용이 교통비 8만 원, 식대 10만 원, 숙박비 17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출장 가서 쓴 비용을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를 쓰거든요. 여비교통비를 쓰는 경우는 여비나 그 다음에 교통비를 썼거나 그 다음에 출장비 있죠. 예, 출장비 쓴 것도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원이 출장 가서 교통비, 식대, 숙박비 낸 거는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35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서 했죠.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8번에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법인세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자, 그럼 이 분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가 발생하면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돈 들어오겠죠. 예, 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띄고 들어와요? 세금 띄고 들어오잖아요. 세금 얼마 띄었대요? 법인세 30만 원 띄었잖아요. 이렇게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30만 원 띄인 거는 선납세금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분개를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 들어올 돈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근데 돈이 다 안 들어오고 띄인 세금이 있잖아요. 그 띄인 세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선납세금.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다음 년도 3월 달에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법인세를 떼는 경우, 원천징수 당한 경우, 예, 세금을 띄고 받는 거를 원천징수 당했다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이 되겠고 자, 9번 현금 가부족 회계 처리가 있는데 볼게요. 1번 현금의 실제 보유액은 10만 원인데 장부상 현금 계정의 잔액은 12만 원이다. 자, 실제는 10만 원인데 장부상 잔액은 12래요. 12만 원. 그럼 장부는 차변의 현금이죠. 차변의 현금이 12만 원이 있는데 실제 금액을 우리가 시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금 시제액, 현재 시제액이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금액을 시제액이다라고 하거든요. 시제액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잖아요. 여기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 12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대변에 빼요. 빼고 없어진 원인을 알면 차변에 원인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1번에 모른다죠. 원인은 아직 모른다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렇게 잡아둬요. 잡아뒀다가 동그라미 2번에 현금 시제 부족액 2만 원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15,000원은 사무실 직원의 복류생비. 자, 2만 원 중에서 15,000원의 원인을 밝혔죠. 그럼 대변의 현금 과부족 15,000원 빼면서 원인이 뭐였대요? 예, 교통비라죠. 아니네. 사무실 직원의 복류생비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 후생비 1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3번에 결산일까지 현금 시제 부족액 5,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그럼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 2만 원 중에서 5,000원을 또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5만 원만큼의 원인은 아직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못 밝혔죠.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이익 난 거죠. 예,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아니네.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죠. 5,000원만큼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니까 비용인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은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어요? 예, 잡손실이죠. 예, 현금 가부족을 결산일까지 원인을 꼭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을 때는 계정 과목을 잡손실로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장자 자산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부분 마칠게요. 가지급금하고 현금 가부족 있잖아요.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미결산 계정 과목이다라고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들이잖아요. 이러한 미결산 계정 과목들은 결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일까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페이지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손을 갈 건데 대손 가기 전에 저 뒤에 실전 연습 문제를 풀고 갈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자, 448페이지. 자, 실전 연습 문제인데,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몇 번부터 풀 거냐면요. 그때 우리가 몇 번까지 했냐면요. 단기 매매증권 붕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제가 풀 건데, 16번부터 뒤에 몇 번까지 풀 거냐면요. 42번, 451페이지에 42번이 아니다. 43번까지 제가 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숙제로 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